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이 끝났고요.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석의 손안의 신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면부터 함께 보실까요? 오늘 일면은 예상하시겠지만 백두산 천지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두 백두산 천지가 오늘 조간신문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백두산행. 그런데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천지까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맑고 쾌청한 날 백두산 천지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내내 북측은 문 대통령과 수행단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해줬다는데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요, 때마다 파격적인 의전을 해주면서 문 대통령을 예우했죠. 사상 최초로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예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한겨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2박 3일 동안 최고의 의전으로 환대해준 북측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 솔직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지금 연대에 답방한다고 얘기가 나오죠. 우리도 얼마든지 파격적 예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우가 아니라 비핵화, 평화를 위한 약속과 행동 아니겠습니까? 다음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이 나왔죠. 자, 함께 보시죠. 군사긴장 완화, 남북경제협력, 비핵화 등에 있어서 합의한 내용인데 물론 평가는 다 엇갈립니다. 특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어제 서울로 돌아와서 회담 성과를 보고하는 대국민 성과 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겠다. 의미심장하죠?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 무엇일까?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플러스 알파가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알아서인지 자신의 트윗에 very exciting이라는 트윗을 날렸군요.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운전자로 나서서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왔다. 대체적으로 맞는 평가 같습니다. 자, 이른바 중재 외교라고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이 중재 외교의 힘이 빛을 발했다라는 평가를 경향신문은 내놓고 있군요. 자, 이제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요. 유엔 총회에도 참석해서 연설까지 합니다. 자, 비핵화 협상이 부활될 수 있을지 분수령될 한 주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도 회담 결과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 신호를 더 보내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끝까지 속내를 다 알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입장에 대해서 재계가 바라본 이번 회담을 조명하는 기사를 매일경제는 실었습니다. 자, 사진과 함께 기사 제목도 눈여겨보시죠. 최태원 SK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길 열리면 협력 방안 더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였냐 하면 예상하셨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이더군요. 무언가 말을 했다가 괜히 또 그게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봐서는요. 글쎄요, 무언가 구상하고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진, 옆에 사진 보시면 재계 총수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력 재계 인물들이 한꺼번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해서 엄지척 기념사진을 찍었군요. 무언가 백두산 천지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저런 상상이 드는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성과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결국 제재가 하나둘 해제가 되면 이 남북 정협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요.
우리 비핵화 빨리 끝내고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드러냈다고 문 대통령이 전했죠. 자, 그럼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제재를 풀려면 결국 비핵화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군요. 기승전 결국 비핵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회담 합의문 보면요. 공중, 지상, 해상에서 여러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에 관한 합의를 남북 군사 합의안에 넣었는데 자, 이 때문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 사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조선일보에서는 이 상당 부분이 북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죠. 이 NLL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중지구역으로 표시된 합의된 내용을 사진 지도 위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청와대는 완충구역 남북 40km 각각 동일하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오류임을 나중에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북측에서는 50, 우리 측에서는 85, 또 60, 75 이렇게 각각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양보한 결과물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뜻대로 흘러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회담 얘기 그만하고요. 경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놓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표거든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아시겠지만 워낙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여러 지적들도 잇따랐고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억지 춘향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됐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게 된 것이죠. 자,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도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 해프닝들이 있었죠. 알고 계시겠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관심사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가이겠죠. 서울시는 국토부가 요청했던 그린벨트 해제 끝끝내 거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신 도심 내 유휴지,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방안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 가까이 비춰주시겠어요? 네, 얼굴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이 신규 주택, 그러니까 서울시가 유유부지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땅에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곳입니다. 후보지고요. 옆에 대표적인 곳 한 곳입니다.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 국토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 당일인데 얼마나 조율이 됐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변수가 생겼습니다. 경기도가 임대주택 20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 어떻게 보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상에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뚜껑 여는데 결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죠. 손 속에 손 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